결혼한 지 5년 만에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벌어오는 게 차이가 나다 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무시당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 그런지 이제는 그런 기억 때문에 힘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데 그 덕분에 힘든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사장님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도전적인 남편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근데 오히려 남편은 제가 작은 회사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역시 제 짝은 따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2년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본인을 챙겨줬으면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돈을 적게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살림이랑 거리가 멀어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살림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 그럼 당신도 어느 정도 살림하는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이것저것 챙겨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굳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본인 뒷바라지를 하길 원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셔서는 남편 챙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다들 회사 그만두고 살림하다 애 가져서 애들 키우더라. 하물며 우리 아들은 사업하는 애라 너가 잘 챙겨줘야 돼. 남편이 애도 아닌데요 뭘. 혼자서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회사를 그만두기는 아쉬워서요. 뭐가 아쉬워?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우리 아들 혼자 잘한다 하더라도 여자 손길이 닿은 사람은 달라. 너가 집에서 남편을 잘 케어해줘야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지. 남편 여태까지 혼자 잘 살았는데 제가 챙겨줄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평안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끼케야 2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더만 몇 푼 되지도 않던데. 그냥 우리 아들한테 생활비 받아서 내줘나 해라. 시어머니는 계속 저보고 남편을 챙겨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제 고민을 얘기하게 됐죠. 친구들 중에 살림만 하는 친구도 있고 회사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양했거든요. 살림만 하면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아. 회사는 절대 그만두지 마. 너희 회사 편하잖아. 내가 아는 언니는 그래서 대기업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면서 살림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돈 벌라고 하더라. 요즘에는 식충이 취급받는다고 하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나 몰라.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회사는 그만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남편에게도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회사는 그만두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편하기도 하고 당신은 사업하니까 나라도 회사를 다니는 게 안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솔직히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건 챙겨주잖아. 그리고 우리가 애가 있어 당장 애 볼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작아서 월급이 적기도 하지만 일이 힘들지도 않고 오래 다니기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지 않고 다니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쉬워하긴 했지만 제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정적이게 돈 벌어오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 하니 알겠다고 그러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돈을 못 번 건 아니었어요. 가끔 잘 버는 달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번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달 500, 600만 원씩 되는 생활비를 보내줬죠. 그렇게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하셔서는 남편 잘 챙겨주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날씨도 쌀쌀한데 우리 아들 추위 잘 타니까 너가 몸보신 되는 요리 좀 만들어줘라. 이번 주말에 같이 백숙 맛있게 하는 곳에 다녀오려고요. 밖에서 사 먹는다고? 그런 건 비싸기만 하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 너가 집에서 전복이랑 한약재랑 해서 몇 시간 푹 끓여서 만들어야지. 요리는 다 정성이야.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서 요리를 해주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어서 못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어서요. 그리고 거기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주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이나 벌어다 주는데 푹 삶은 백숙 하나 집에서 못 얻어먹네. 우리 아들이 착해서 그렇지 요즘 그런 남편이 어딨어. 요즘같이 경기 안 좋아서 주변에 망한다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도 좋다.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남편도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좋아해요. 그니까 너도 이제 요리 실력을 키워야지. 언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밖에서 음식만 사 먹을 거야. 그런 음식은 몸에도 안 좋아. 돈은 저희 남편이 벌어다 주고 남편은 저한테 본인이 돈 더 많이 벌어온다고 자랑 같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콧대는 시어머니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꼴사 나올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세울 게 아들밖에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하며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1년 정도가 넘어가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내드리게 됐어요.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리자고 했죠. 그럼 양가 어른들한테 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 어때? 양가 어른들께 50만 원씩?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너무 많은 돈 아니야? 우리 엄마는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하신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 부모님 두 분이나 계시니까 생활비도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은 드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럼 양가 어른들께 30만 원씩 보내자. 그래도 벌써 60만 원이잖아. 남편이 용돈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그럼 우리 부모님도 같이 드리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은 은근 아까워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르는 척하며 저희 부모님께도 공평하게 시어머니와 같은 금액의 돈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돈 관리 따로 하는 게 어떨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공동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돈 똑같이 넣고 생활비로 쓰자는 거야? 그런 거지. 생활비 이외의 돈은 각자 알아서 쓰는 걸로. 아직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럼 양가 어른들 용돈 나가는 것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괜찮지? 본인 돈에서 우리 친정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아깝긴 엄청 아까웠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는 돈을 따로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한테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더니 정말 제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으면 엄청 서러웠을 일이 많겠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양가 어른들 용돈은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보내자고 했어요. 남편이 떨떠름해 보이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께 보내는 돈도 생활비 통장에서 보내게 됐고 각자 20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거기 안에서 부부 공동으로 나가는 돈을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신 선물을 뭘 드려야 되나 알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셔서는 호텔 안에 있는 뷔페를 가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었는데 그 우리 동네 호텔 하나 있잖아. 거기 안에 있는 뷔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 아, 그 사거리에 있는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생신 때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던데. 엄마 아들 몰라요. 내가 집은 턱턱 못 사줘도 먹는 것 정도는 배부르게 사드릴 수 있어. 내가 아들 하나는 잘났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야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1인당 20만 원 정도 하는 뷔페더라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찾아봤는데 1인당 20만 원 돈이야. 그냥 다른 뷔페나 음식점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끼 식사로 6, 70 정도 쓰는 거 아깝잖아. 엄마 생신이니까 가는 거지. 평소에는 못 가지. 그리고 거기 가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 이왕 생신 챙겨드리는 거 돈 생각하지 말고 해드리자고. 그래도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지. 비싼 한우집도 2번이나 갈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당신 돈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번 돈으로 낼 테니까 생활비 통장 안 건드리면 되는 거지. 60만 원 정도가 뭐 그렇게 부담이라고? 남편은 시어머니 생신이니까 대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돈 쓴다 하는데 솔직히 남편 돈이라 해서 정말 남의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가 따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벌써 시어머니한테 모시고 간다고까지 얘기했으니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죠. 시어머니 생신날이 돼서 호텔 뷔페를 처음 가봤는데 뷔페가 다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했거든요. 왜 20만 원이나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상상 이상이라 나중에 우리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모님들은 이런 곳에 와봤다니?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딸만 둘이라서 뭐 이런 곳은 한 번도 못 와봤겠다. 그전에는 저도 몰랐으니까 못 갔죠. 이제는 알았으니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딸이 둘이면 노후에 비행기 탄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배 아프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을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안 돼서 남편을 쳐다보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밥만 잘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짜증이 올라와서 저는 그만 수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생신이니 참았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만 잡았어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딸 있는 우리 집은 별로고 아들 있는 본인 집은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 친정부모님 무시하시던데 그 말 듣고도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엄마가 기분 좋아서 하신 말씀이잖아. 그리고 어른들이 아들아들 하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뭘 그런 걸로 이렇게 난리를 쳐. 내가 난리를 친다고? 적당히 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딸밖에 없다고 계속 뭐라 하시는 걸 듣고만 있냐? 솔직히 받아버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참았어. 그럼 참는 김에 계속 참지 그랬어. 왜 성질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틀린 말도 아니지 않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딸이 둘이라서 오늘 시어머니가 가신 뷔페도 못 가본다는 말이야? 아니 당신이나 처형이나 둘 다 돈 못 버는 건 똑같잖아. 아무래도 거기는 부담되지 않겠어?
시어머니로 모자라 남편도 은근슬쩍 저희 친정을 무시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한 달 뒤에 있는 친정엄마 생신날을 위해 시어머니랑 간 뷔페를 예약했죠. 친언니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라 다녀와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몇 주 뒤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그때 다 같이 가자. 거기 엄청 비싸잖아. 1인당 20만 원씩 하는데 아니야? 우리 사람만 6명인데? 그럼 벌써 100만 원이 넘어. 엄마 생신이니까 기분 좀 내는 거지. 나랑 언니랑 반반씩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 시어머니가 나보고 우리 부모님은 딸만 둘이라서 호텔 뷔페도 못 와보는 거라고 말하는데 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꼭 가야겠어.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 1인당 20만 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못 낼 정도는 아닌데. 그래, 이번 엄마 생신은 거기로 하자. 그렇게 친정엄마 생신날 식사 장소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호텔 뷔페로 예약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주말부터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는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이번에 너희 엄마 데리고 내가 갔던 식당 갔다며?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그리고 그 근처 식당 가서 밥이나 먹지. 무슨 호텔 뷔페야. 이번에 가보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도 가려고요. 그래, 네 부모 네가 챙기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 아들 돈으로 가? 갈 거면 니네 언니나 네 돈으로 가야지. 제 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언니랑 둘이서 나누기로 했고요. 남편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 마세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라. 너나 네 언니나 누구 하나 돈 있는 사람 없으니 둘이서 돈 모아야겠지.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돈 쓸까 봐서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본인 아들 돈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상대해봤자 스트레스 받는 건 나일 테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뒤 통장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는 제 얼굴에 던지며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너 이건 뭐냐? 왜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친정 용돈을 주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을 왜 네 친정에 갖다 줘? 어머니, 이거 양가 어른들 용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가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나랑 니네 엄마랑 같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거야. 당연히 사돈댁에는 네가 번 돈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제가 번 돈으로 드린 거예요. 남편 돈 들어간 거 없어요. 네가 뭐 돈을 얼마나 번다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장 너희 친정에 보낸 돈 그거 끊어라. 본인 아들이 버는 돈을 친정에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무시하면서 말하는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사람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일을 더 해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일 좀 더 해볼 생각 없어? 내 친구 아들놈이 회사를 차린다고 하는데 기술은 다 있어서 사람은 더 없어도 되는데 회계나 자질구레한 일 해줄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고. 일당백인 사람을 물어보던데. 그래요? 저도 마침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잘 됐네요. 그럼 제가 그 회사로 옮겨야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연 씨가 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제가 작은 회사에 있다 보니 의도치 않게 이것저것 다양한 업무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사장님 친구 아드님은 기술이나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다른 부분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회사 업무를 추가해서 하게 됐는데 거기는 기술이 워낙 좋아 그런지 투자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2개를 다니면서
한 달에 5, 600만 원 정도를 벌게 됐어요. 바쁠 때는 정말 집에서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같이 일하게 된 사장님이 혹시 일을 더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에 내 친구도 회사를 하나 더 만든다 하는데 이제는 두 회사 업무를 봐주는 게 익숙해졌다 보니 하나 더 추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총 3개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었어요. 두 군데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다 보니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됐지만 확실히 3군데 업무를 처리해주다 보니 일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월 800만 원씩 찍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주말에도 업무 처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저한테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돈을 얼마나 번다고 주말에까지 나가서 일을 해. 나 배고프다니까. 밥 줘.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어. 내가 어제 반찬이랑 국 새로 해놨잖아. 국은 끓여서 먹기만 하면 돼. 아니 꼴랑 2, 300 벌면서 주말에 남편 밥도 안 차려준다고? 나 이제 꼴랑 2, 300 버는 거 아닌데? 나 이번 달에 800 찍었어. 남편이 주말 아침부터 밥 달라고 하길래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내면 되고 그 전날 국도 새로 끓였거든요. 근데 굳이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처럼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남편이 얘기하길래 제가 800만 원 찍힌 통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회사 추가해서 일 봐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그 회사랑 하나 더 추가해서 총 3개 회사 업무를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고. 제가 이렇게 벌 때쯤 남편의 사업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 통장에 찍힌 돈을 보더니 저한테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며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혹시 나 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수입이 계속 반토막 나고 있어. 그렇다고 물건을 안 가져다가 놓을 수도 없고 대금은 대금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수익이 없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하거든. 그래서 요즘 생활비를 뜨문뜨문 주는 거야. 저번 달에 당신이 생활비 통장에 180만 원만 넣어놨었잖아. 그거 보고 요즘 경기가 안 좋은가 싶기도 했어. 월 1,000만 원 벌 때도 있었는데 저번 달은 정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 알바 월급도 안 나오더라고. 남편 사업이 경기를 타면서 수익이 안 나오길래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본인 아들이 아직도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루는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을 사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TV 틀어서 거기 나오는 물건 그거 사서 우리 집으로 보내라. 어머님,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남편한테 사서 보내드리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너는 돈도 못 벌면서 뭘 그렇게 싸돌아다녀.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서 보내라.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에게 물건 사서 보내라고 했죠. 남편이 요즘 수익이 잘 안 나와서 예민한데 시어머니가 물건도 사달라고 하니 짜증이 났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돈 없다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네가 뭐라고 했길래 우리 아들이 돈 없다는 소리를 해. 이게 다 네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다 주는데 돈 없다 소리를 하게 만들어. 어머니, 요즘 저희 생활비 통장 만들어서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갖고 있는 돈이 없나 봐요. 뭐? 각자 통장을 관리해? 네가 무슨 돈을 번다고? 어머님,
그래도 저 생활비 통장에 넣을 돈 정도는 벌어요. 근데 남편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수입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 통장에도 적게 돈 모아놨던데 확실히 경기가 안 좋긴 한가 봐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이 돈 없다고 하는 소리에 저를 잡으려고 전화하신 거였죠. 그런데 제가 각자 돈 관리한다 말씀드리니 수화기 너머로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본인 아들이 수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지 그 뒤로는 저한테 이것저것 사달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도 철이 드나 싶었죠. 그러다 하루는 친정 부모님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몸이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다. 요즘에는 안마의자도 잘 나온다고 하는데 아빠 곧 생신이잖아요.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하나 사드릴까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됐다. 괜찮어. 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안마의자야. 요즘 저 웬만한 사업하는 사람들만큼 벌어요. 조금 더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을걸요? 너 회사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어? 사장이 그게 많이 주는 거야? 제가 친정아버지 생일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드린다고 하니 친정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시길래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 말씀드렸거든요. 그 말을 듣던 친정엄마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3개를 봐주면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친정 부모님도 대단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어깨가 으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 생신기념으로 안마의자를 하나 사서 보내드렸어요. 확실히 저는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 월 800만 원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남편은 들쭉날쭉하더니 어떤 달은 생활비를 못 넣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가 어른들 용돈을 각자 보내자고 얘기했죠. 당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보내니까 내가 번 돈으로 거의 생활하고 있잖아. 생활비야 당신이랑 내가 생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가 부담한다고 해도 양가 어른들 용돈은 각자 알아서 보내드리자. 양가 어른들 용돈? 그것도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거였잖아. 당신이 200만 원을 꼬박꼬박 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번 달은 180만 원, 저번 달은 한 푼도 못 넣고 이번 달은 200 겨우 넣었잖아. 그럼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니 용돈 정도는 당신이 투잡을 뛰든 야간 알바를 하든 더 벌어서 드리던지 해. 남편이 돈을 일정하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양가 어른들께 드리는 용돈을 알아서 하자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냐며 한 소리 했던 남편도 본인이 돈을 일정하게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 용돈은 각자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돈이 없으니 이번 달 시어머니 용돈으로 10만 원만 보냈나 봐요. 그때 저는 친정 부모님께 용돈으로 100만 원씩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성에 안 찼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용돈이 왜 이렇게 적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돈이 왜 1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이게 뭐냐? 너 제대로 확인해서 보낸 거 맞아? 글쎄요. 이제 양가 부모님께 각자 용돈 드리는 상황이라 잘 모르겠네요. 어머님 용돈은 항상 남편이 알아서 보내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남편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너는 여자가 돼서 집안의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하나 못해? 그리고 네가 얼마나 관리를 못하면 우리 아들이 안 맡기겠어. 뭐가 됐든 돈 적게 들어왔으니까 당장 더 보내.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 더 보내라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한테 전화했죠. 당신 이번에 어머니 용돈 10만 원 보냈어? 어머님이 전화와서 왜 이렇게 용돈이 적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돈을 더 보내든 어머님한테 연락을 해.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한 달에 800씩 번다며? 우리 아들이 요즘 힘들어서 용돈 못 보낸다고 하니 너가 대신 보내줘라. 네? 제가 왜요? 어머님은 아들 돈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너희 둘이 부부인데 누구한테 돈을 받든 뭐가 문제야? 그러니 너가 대신 내 용돈 좀 붙여줘라. 예전에는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는 것도 보기 싫어하시더니 이제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니 제 돈을 본인한테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친정에 용돈 보내느라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해버렸죠. 제가 지금 저희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돈이 없네요. 뭐? 100만 원? 무슨 용돈을 100씩 드려? 그냥 나 50, 너희 엄마 50 해서 드려라. 돈 아까운 줄 알아야지. 어머님한테 제가 왜 드려요? 어머님이 예전에 아들 낳은 덕 본다면서요. 저희 엄마도 딸 낳은 덕 좀 봐야죠. 남편한테 용돈 붙이라고 하세요. 제가 계속 남편한테 돈 달라 말하라고 하니 화가 나셨나 봐요. 전화를 말없이 끊으시고는 저희 집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뭐냐? 네 남편이 어려우면 너가 돕고 그래야 되는 게 부부 아니야? 그리고 같은 부모인데 나는 왜 용돈이 10만 원이고 너희 부모님은 왜 100만 원이야?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도 친정에 100만 원이 뭐냐? 당장 줄여라. 그리고 네가 뭐 8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 다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이 번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못 올려준다고 하니 나중에는 저한테 본인 아들 돈인데 제가 빼돌리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통장을 꺼내와서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죠. 제가 번 돈으로 친정에 용돈 주는 걸로 뭐라 하실 거면 온 김에 아들도 데려가세요. 그냥 이혼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꼴 보면서 굳이 같이 살 필요 있겠어요? 제 통장을 주워들어서 본 시어머니는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 소리를 하니 꼬리를 바로 내리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 봐라. 월에 1,000만 원 벌던 애가 요즘에는 한 달에 200도 겨우 번다고 하는데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 저는 월급쟁이라 경기 이탈도 없고요. 따박따박 돈 들어와서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 저희 집에 계실 거예요? 아니지. 내가 약속이 있던 걸 깜빡 잊었네. 그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다시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용돈 소리는 하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뭐라 말을 하셨는지 퇴근에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서류 봉투를 꺼내며 기가 막힌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당신 계속 내가 번 돈이다. 아들 돈 가져다 써라. 그러고 산다며?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동안 내 돈으로 생활비 나간 내역 뽑아왔어. 이 금액 그대로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내 통장으로 보내라. 그게 싫으면 당신이 우리 엄마 용돈 드리던지. 솔직히 당신 친정에 월 100씩 보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 그럼 당신이 드려. 당신이 각자 번 돈에서 양가 어른들 용돈 드리자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돼? 그래도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아니면 당신이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시어머니를 왜 챙겨드려? 당신 우리 부모님 챙겨드린 적 있어? 시어머니가 무시하면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기 아까워서 당신이 먼저 각자 번 돈에서 용돈 드리자고 한 거였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당신이 그때 200~3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나는 요즘 200만 원 겨우 벌잖아.
당신이 돈 많이 못 버는 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난리야? 당신도 그럼 나처럼 일을 더 하든지 해. 저도 일을 더 하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가 계속 돈으로 무시하고 우리 친정도 무시하는 모습에 돈을 더 벌어야겠다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일을 더 해서 돈을 벌기는 싫고 편하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생색은 내고 싶었던 거였죠. 제가 남편의 그 속셈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당연한 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돈을 더 보내고 싶으면 본인이 일을 더 하면 되는 건데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언제까지 8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예전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 남편은 저한테 언제까지 월 800만 원을 벌 수 있을 것 같냐고 비아냥거리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쳐서 남편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잠잠하니 남편의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돈 못 벌기 전에 당신이랑 이혼해야겠어.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렇게 돈 많이 벌 때 좀 모아놓지 그랬어. 이혼? 그래, 이혼해보던지. 당신이 번 돈으로 재산 분할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지 뭐.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당장 이혼하자는 태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서 돈을 떼어갈 거라고 하는데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 집장만을 남편이 했거든요.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3억 정도면 집을 샀는데 요즘에는 최소 4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만 해도 저한테 2억이라는 돈을 보내줘야 할 텐데 당장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한테 돈을 뜯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업하는 남편이라 혹시 돈을 다른 곳에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분과 함께 이혼을 진행했어요. 확실히 전문가분들이라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얘기한 날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보내놨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돈까지 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나니 제가 남편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저한테 2억 5천을 보내줘야 했어요. 예전에 제가 남편한테 빌려준 돈까지 재산 분할에 들어갔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애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잖아. 여태까지 산정이 있는데 그냥 2억 정도만 받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이제 남되는 마당에 챙길 건 다 챙겨야죠.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고 싶었는지 이혼하자고 먼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돼서 홧김에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5천만 원만 깎아줘라. 이혼 어프라는 말은 하지도 않을게. 어머니, 제가 깎고 싶다고 깎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법원에서는 2억 5천을 저한테 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도 너가 잘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여태 부부로 살았는데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너도 돈 잘 벌어서 5천만 원 정도는 안 받아도 되잖아. 제가 돈을 잘 버는 거랑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돈 받아서 저희 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릴 거니까 남편한테 당장 보내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지 남편이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돈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홧김에 이혼하자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은 돈으로 날 무시한 적 없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운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나 악착같이 돈 번 거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당신이 무릎 꿇으라면 꿇고 빌게. 근데 나 진짜 요즘 사업이 안 좋아 그런데 재산 분할해야 되는 돈 2억 5천에서 2억 정도만 보내주면 안 될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사정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이번 달 안으로 돈 만들어서 보내. 안 보내면
이자 따박따박 붙을 때니까 참고하고. 이혼하자고 할 때는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더니 막상 이혼하고 저한테 돈을 떼어줘야 되니 아까웠나 봐요.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저한테 찾아와서 5천만 원이라도 깎아달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하지만 1원도 안 깎아주고 2억 5천에 해당하는 돈을 다 받았죠. 남편 사업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재산 분할까지 해주니 집은 물론이고 남편의 사업장까지 팔아버렸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 같던데 그렇게 아들아들 하더니 옆에서 끼고 사니 그건 또 싫은가 봐요. 하루는 마트에 갔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 보는 내내 둘이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고소하더라고요. 본인 아들 옆에 끼고 살면서 아들 덕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벌써 힘든 일만 가득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아직도 3개의 회사의 업무를 봐주고 있어요. 한 회사보다는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사람을 새로 뽑는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 정리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는 벌 테니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많은 돈이라 요즘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사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아껴 쓰느라 전전긍긍했는데 이혼까지 하고 나니 나를 위해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는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